전에 과연 공부를 잘했을까요? 그리고 옛날부터 꿈이 물리치료사였을까요? 수많은 학과들 중에 물리치료학과에 간 이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재활의 이지은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요, 제가 물리치료학과에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의 고등학교 성적, 대학교 성적, 그리고 제가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된 과정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물리치료사가 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는지, 그리고 학교 성적이 얼만큼 좋아야 되는지, 그리고 저는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성적도 궁금해 하실 것 같고,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도 공부를 얼만큼 해야 되는지, 과정도 궁금해 하실 것 같고, 입학을 하게 된 과정, 그리고 대학교 생활에서 얼만큼 공부를 했고, 그리고 또 나중에 국가고시 준비해서 취업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는 당연히 10년 전 이야기죠. 지금이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냥 먼저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했다. 네, 그런 느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이것도 이제 실업계이신 분들도 나중에 물리치료학과 입학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꽤 열심히 했습니다. 욕심이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성적이 잘 나오는지 방법은 잘 모르는데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 중에 하나였어요. 성적은 좋은 편이기는 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수능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신을 준비를 계속 했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수능 공부는 거의 안 하고 내신만 열심히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과목들을 위주로 등급이 잘 나오게 만들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평균적으로 뭐 1등급인 것도 있었지만 3등급인 것도 있었고, 평균적으로 거의 2등급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조금 좋은 편이기는 했죠. 고3이 되고 학교 원서를 써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뭐 내가 물리치료학과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건 아니었었어요. 네, 그냥 성적을 잘 내서 나중에 내가 원하는 데를 써야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뭐 목표했던 학교나 뭐 학과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네. 원서를 쓰게 됐을 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부 방법을 잘 몰랐는데 욕심이 많아서 엄청 열심히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뭐 성적이 막 엄청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너무 공부에 질린 거예요. 뭐 특히나 주요 과목, 뭐 국영수 이런 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대학교를 가게 돼서 무슨 공부를 할 때 이 공부를 했을 때 내가 나중에 되게 오랫동안 써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어떻게 뭐 국영수도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저는 뭔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렇게 생활과 연관을 시켜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 지식은 내 머릿속에 남아서 진짜 죽을 때까지 내가 써먹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허구의 무언가 그런 지식이 아니라 보이잖아요. 내 몸에 상상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막. 그래서 관심이 갔었던 것 같아요. 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근데 또 제가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피를 보는 거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간호학과 쪽으로는 못 가겠더라고요. 저 주사를 맞는 것도 무서워하는데 이제 찾다 보니 물리치료학과라는 걸 알게 됩니다. 네, 그 과정에 있어서 고3 때 담임선생님이 도움을 주셨었어요. 같이 고민을 했었죠. 전문직이고 취업도 잘 되고 안정적이라서 좋을 것 같다. 그때는 제가 되게 많이 불안했나 봐요. 안정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 메리트를 가졌다고 생각을 해서 전문직 좋지, 괜찮지, 내 전문적인 분야로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성적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물리치료학과가 있는 학교들을 다 찾아서 원서를 한 10개 넘게 쓴 것 같아요. 내신 성적이 저랑 비슷했던 친구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원서를 쓸 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합격을 해도 친구들이 크게 이렇게 축하를 해주진 않았어요. 제 내신 성적보다 제가 쓴 학교들이나 학과가 조금 낮은 편이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축하를 못 받았었고 그냥 담임선생님이랑 둘이서 자축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서를 10개 넘게 썼다 그랬잖아요. 그 원서
면접 접수 비용이 있거든요. 꽤 비쌌어요. 근데 왜냐면 10개를 넘게 썼으니까. 합격한 데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을 때 제가 갈 학교들을 골랐어야 됐어요. 면접 날짜가 같거나 비슷하거나 해서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면접을 보러 갔었죠. 그래서 10개 넘게 다 보지는 못했어요, 면접을. 그래서 제가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4년제 대학교의 물리치료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학을 할 때 성적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어요. 상장 같은 것도 받았던 것 같아요. 성적이 좋은 상태로 입학을 했기 때문에 4년 내내 장학금을 한번 노려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공부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네. 어떤 부분이었냐면 일단 4년제였기 때문에 1학년 때는 기초 과목을 배웠는데요. 물리, 화학, 생물 이런 것도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했던 그걸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초 과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고, 그리고 처음으로 의학 용어라는 것도 배웠는데 알 수 없는 영어 단어만 엄청 많이 외워야 되고, 그리고 인체의학도 어려웠지만 뭐 생체역학 이런 것도 좀 어려웠어요. 저는 인문계에서 문과 출신이었습니다. 문과 출신도 물리치료학과를 쓸 수가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 장학금을 못 받았어요. 네. 하지만 성적은 상위권으로 유지를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졸업할 때 나중에 이제 성적 증명서라는 거를 떼요. 근데 그 성적 증명서에는 각 과목이 어떤 학점을 받았는지도 써있지만 그거를 사실 하나하나 보기보다는 그 전체적인 거를 통틀어서 한 학과에 뭐 예를 들어 40명이면 40명 중에 몇 등이다 이제 참고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암기를 잘 못했던 건지 그냥 학교 공부가 그렇게 어려웠던 생각이 납니다. 네, 제가 그래서 어느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진짜 열심히 했던 게 이렇게 교수님이 PPT를 이렇게 책처럼 썼는데 진짜 난리가 났네. 네, 보이시나요? 이게 신경외부학 책인데요. 너무 어려웠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 한 수업이 거의 2시간 반에서 3시간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녹음기를 사서 녹음을 했어요. 그 수업을. 3시간을 듣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다시 그 3시간을 녹음기를 들으면서 다시 또 필기를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 한 과목뿐이었을까요? 거의 전 과목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왜 성적 장학금을 못 받았을까요? 이것도 생리학인데 네, 신경섬유 되게 뭐 신경세포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이 신경세포에 관련된 부분들, 네, 근수축, ATP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보세요. 네, 근육에 관련된 거니까 엄청.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달달 외워서 시험을 볼 때 그 암기한 내용들을 이제 빈 B4 용지, A4도 아니에요. B4 엄청 큰 거. 거기다가 이제 서술하듯이 써야 돼요. 그냥 단순 암기 플러스 이제 이해와 이걸 응용해서 막 이렇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은 쓰러지기도 했어요. 시험 기간에.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지방에 있는 대학교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국가고시도 모르겠어요. 저 좀 불안감이 많고 좀 겁이 많아서 그런지 이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합격률이 뭐 70% 이상이다 이러니까 떨어질 일 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성격상 이렇게 생각이 안 들고 와 만약에 합격률이 70%인데 내가 떨어지면 진짜 창피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 무서워서 뭐 100일 전부터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그랬습니다. 저랑 제 친구들은 100일 훨씬 전부터 도서관에 출퇴근을 하면서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고시는 이게 느낌이 또 달라요. 너무 달라요. 학교 다닐 때는 서술형으로 달달달 외워가지고 다 이렇게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수능도 이렇게 수능 풀이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가고시도 국가고시 풀이법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한두 줄 읽고 객관식 딱 체크, 한두 줄 읽고 객관식 딱 체크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오는 키워드, 자주 나오는 문제 형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 문제를 보고 오랫동안 뭐 서술하거나 생각해서 이런 게 아니라 보고 체크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어볼수록 그 감각을 살려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지만 뭐 어쨌든 암기는 암기죠. 네, 나와서 울었습니다. 난 떨어졌구나. 나왔는데 다 같이 정답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게 그거잖아. 이러면 그래. 나 그거 했는데 뭐 이러는데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뭘 했지?
그치? 나는 떨어졌구나. 떨어짐을 확신했습니다. 울었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그랬어요. 조금 빨리 취업을 했어요. 제가 12월 중순이었나 시험을 봤다면 한 1월 중순? 한 달 뭐 조금 이렇게 지나고 나서 저희 학교 선배를 통해서 모 병원이 이렇게 교육도 잘 해주고 좋은 것 같다. 자기가 다니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합니다. 네, 면접을 보러 갔는데 3대 5였나? 5가 학생 면접 보는 사람들, 그리고 3명이 이제 뭐 실장님, 뭐 부실장님, 뭐 그때 분위기가 되게 생생합니다. 되게 긴장을 해서 그랬었나 봐요. 기본적인 질문도 물어보시고 또 전공 관련된 질문도 물어보시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나 막 이런 것도 막 긴장하면서 첫 취업에 첫 면접이니까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전공 공부를 해간다고 해갔는데 이게 과연 이런 걸 물어보실까 싶기도 하고, 이제 합격을 하고 추후에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선생님들이랑 친해지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어떤 놀림을 받았냐면, 이력서에 자기소개서에 그 저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쓴 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고3 때 진로를 물리치료학과로 결정을 했잖아요. 국가고시 봐서 합격하면 바로 물리치료사라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했지만 다른 일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 직업을 갖기 전에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 욕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정말 종류별로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내가 느꼈던 감정들이나 뭔가 성취했던 일화에 대해서 썼었는데 그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서울우유에서 신제품이 나왔었는데 그걸 시음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홍보하듯이 굉장히 제가 설명을 막 열심히 했더니 제 앞으로 손님들이 엄청 많이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매출을 제가 1등을 찍었어요. 전국 1등을 찍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본사에서. 누구신데 전국 1위 매출을 찍었냐? 어떻게 하셨냐?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자랑스러운 그런 일화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소개서에 썼었는데 합격하고 나서 선생님들 친해졌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야구르트 아줌마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야구르트 아줌마라고 계속 놀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해보자면 대학교 때 공부했던 거 보여드렸잖아요. 전공책이 뒤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진짜 해부학부터 시작해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똑똑한 사람만 할 수 있고 암기 잘하는 사람만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웬만하면 다 학과 공부 어떻게든지 다 따라갈 수 있고 또 어떻게든지 또 시험 다 붙을 수 있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몸에 관련된 지식을 쌓고 싶어서 물리치료학과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환자분들을 치료해드리는 그런 걸로도 또 보람을 느끼고 싶어서 물리치료학과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그냥 성적에 맞춰서 원서를 써서 큰 생각 없이 물리치료학과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 치료사로서 일을 못하거나 또 그러진 않습니다. 학교 공부 진짜 잘해서 성적 좋았었는데 치료사 돼가지고 치료 그냥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 반면에, 학교 성적은 별로 안 좋았고 크게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임상에 나와서 교육 많이 듣고 진짜 똑똑해지신, 치료 굉장히 잘하시는 그런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현재에 충실해서 내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옛날부터 공부 잘해야 뭐 나중에까지 다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영상을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훌륭하십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정말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제가 나중에 취업을 하고 나서 병원 생활을 하면서 대학원에 또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또 대학원 생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 영상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버릴 수가 없어요. 절대 못 버려요.